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선자입니다. 올해 72세예요.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꿈도 많고 행복했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두렵습니다. 아들 지태와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딸 지희는 미국에 살고 있어서 자주 못 봐요. 어릴 적 저는 꿈 많은 소녀였어요. 선생님이 되고 싶었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저희 마을에 처음 들어온 젊은 여선생님을 보고 반해버렸거든요. 그 선생님은 항상 밝은 미소로 우리를 대해주셨고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도 그 선생님처럼 되고 싶었죠. 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해야 했어요. 부모님의 빚을 갚아야 했거든요. 작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죠. 낮에는 재봉틀을 돌리고 밤에는 책을 펼쳤어요. 힘들었지만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만난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같은 야간 대학에 다니던 그 사람,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더라고요. 성실하고 착했어요. 저를 항상 배려해주고 제 꿈을 응원해줬죠. 선자야, 넌 꼭 선생님이 될 거야. 내가 도와줄게. 그의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결혼했고 아들 지태와 딸 지희를 낳았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공부를 계속했어요. 남편이 아이들을 봐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교대에 들어갔다가 졸업하고 선생님이 됐어요. 남편은 열심히 일했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학교에서 일했어요.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었죠. 지태는 아빠를 닮아 듬직했고 지희는 똑똑하고 야무졌어요. 시간이 흘러 저는 정년 퇴직하고 강의하러 다녔어요. 아직 일을 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어요. 그날 아침만 해도 평소와 다름없었는데 퇴근 후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에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때부터 제 삶이 달라졌어요.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으니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옆에 없다는 걸 깨닫고 또 울었고요. 다행히 아들 지태가 있어서 위로가 됐죠. 지태는 효자예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저와 살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새 신랑 새 색시가 시어머니와 살면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태와 며느리가 간곡히 부탁해서 결국 함께 살게 됐죠.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며느리의 그 말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며느리도 잘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손주도 없어 편했죠. 결혼할 때 아들 내외가 자식은 안 낳기로 약속했대요. 처음엔 서운했지만 그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처음 2년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새 신랑 새 색시의 모습이 보기 좋았죠. 며느리는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었고 아들도 항상 제 건강을 걱정했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아침마다 물어보는 아들의 목소리에 하루를 시작하는 게 즐거웠죠.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자주 해주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죠. 주말이면 함께 시장도 가고 가끔 외식도 했어요. 시장에 가면 며느리가 제 팔짱을 끼고 다니며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죠. 어머니,
이 채소가 더 신선해 보이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시간이 참 즐거웠어요. 외식을 할 때면 아들이 항상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 앉혀주곤 했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 생일 때예요.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파티를 준비해줬어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는데 거실에 예쁜 꽃다발이 놓여 있더라고요. 놀라서 나가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서 있었죠.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생신 축하드려요. 두 사람이 함께 외치는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손수 만든 요리로 상을 차렸더라고요. 며느리가 정성스레 준비한 미역국, 아들이 직접 구운 갈비.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며느리가 준비한 미역국은 정말 맛있었어요. 어찌나 맛있던지 지금도 그 맛이 생생해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돌아가신 남편 생각도 나고 멀리 있는 딸 생각도 나고 그래도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어머니, 우리가 있잖아요. 걱정 마세요. 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찾아왔어요. 아들 지태는 화물기사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가까운 거리만 다녔는데 점점 장거리 운전을 하게 됐죠. 아들이 말하길 장거리 운전이 수입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만큼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아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대견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라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죠. 하지만 점점 아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특히 식사 시간이 썰렁해졌죠. 아들이 없는 식탁에서 며느리와 단둘이 밥을 먹는 게 어색했어요. 전에는 아들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식탁을 웃음바다로 만들곤 했는데 이제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게 되었어요. 가끔 며느리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만 지었죠.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며느리는 결혼 3년 차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집에 돌아와서는 며느리에게 말했죠. 여보, 이제 그만 일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어. 내가 벌어올 테니까. 아들의 말에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처음엔 좋아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집에만 있다 보니 무료해하는 것 같았죠. 처음 한 달 정도는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새로운 요리도 배우며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점차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갔죠. 가끔 며느리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죠.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불만족스러운 게 보였어요. 저도 뭔가 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점점 며느리와 저 사이에도 거리가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전에는 함께 주방에서 요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이제는 각자 할 일만 하고 말았죠. 대화도 줄어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해갔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며느리의 짜증이 늘어갔어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저 일을 그만두어서 적응 중인가 보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말투가 거칠어졌어요. 어머니, 제가 다 할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 그냥 TV나 보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말들이 점점 늘어갔어요.
처음엔 며느리가 저를 배려해 주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 말 속에 가시가 돋아 있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못마땅해 하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그릇을 확 뺏어 가더라고요.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그 말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냉랭함이 가슴을 찔렀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무심코 한 말이 며느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나? 아니면 내가 너무 간섭을 했나? 이런 생각들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도 그즈음 큰 변화를 겪고 있었어요. 3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어요. 늘 가던 길을 걸어 시장에 가려고 했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오토바이가 튀어나왔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할 새도 없었죠.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정신을 잃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하지만 무릎을 심하게 다쳤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연골이 손상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걷는 게 무척 불편해졌어요.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통증이 찾아왔죠. 병원에 다니며 재활치료를 받았어요.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운동도 했죠. 처음엔 나아질 거란 희망이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전같이 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회복이 더딥니다. 라고 하셨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뛰어다니듯 오르내렸는데 이제는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올라가야 했죠. 오래 서 있는 것도 무척 힘들었어요. 장을 보러 가도 금방 다리가 아파와서 자주 쉬어야 했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강의하는 것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제 몸으로 서서 일하는 것은 불가능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좋았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평생 일만 하다가 처음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료해졌어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밀린 드라마도 보고 읽고 싶었던 책도 읽었죠. 하지만 점점 그것도 지루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졌죠.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괴로웠어요. 며느리와 둘이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서로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며느리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제 청춘 시절을 떠올리곤 했죠. 며느리가 대학 시절 겪었던 재미있는 일들, 첫 직장에서의 에피소드 등을 들으며 웃기도 했어요. 저도 제 경험담을 들려주었죠. 결혼 초기에 겪었던 시행착오, 아들을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하지만 점점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하루에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눴는데 나중엔 하루에 몇 마디 나누는 게 전부였죠. 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보다가 한숨을 쉬곤 했어요. 가끔 제가 말을 걸어도 네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죠. 저도 무릎 통증 때문에 짜증이 늘어갔어요. 아픈 다리를 주무르며 끙끙 앓는 날이 많아졌죠. 서로 눈치만 보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며느리는 제가 있으면 뭔가 불편한 듯한 표정을 지었고 저도 며느리 앞에서 조심스러워졌어요.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그저 필요한 말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그러던 어느 날 처음으로 찬밥을 받았어요. 아들이 3일 출장을 간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었죠. 점심시간이 되어 부엌으로 갔는데 며느리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밥 데워 드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 순간에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죠. 하지만 찬밥을 먹으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는 오늘 하루쯤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죠. 이후로 제 일상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후로 아들이 출장을 가면 늘 찬밥이었어요.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점점 자주 그랬어요. 며느리는 자기 밥은 따뜻하게 데워 먹으면서 저에겐 찬밥을 주더라고요. 어머니, 찬밥이 건강에 더 좋대요. 인터넷에서 봤어요.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어머님은 옛날 분이라 몰라요. 라고 했죠. 저도 처음엔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찬밥이 건강에 좋다면 너도 찬밥을 먹어야 하지 않니? 그랬더니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 젊어서 괜찮아요. 어머님 연세에는 찬밥이 더 좋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늙어서 찬밥만 먹어야 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반찬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처음엔 4~5가지 반찬이었는데 나중엔 김치 하나만 놓여 있을 때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김치조차 없었죠. 며느리는 자기 앞에만 반찬을 놓고 먹었어요. 어머니, 요새 물가가 너무 비싸서 반찬을 많이 못해요. 지태 씨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걱정할까 봐요.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아들이 걱정할까봐, 가정이 깨질까봐 참았어요. 밤이면 배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옛날에 어머니가 해주시던 따뜻한 밥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신 남편이 퇴근할 때 사오던 반찬들.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한 번은 며느리 몰래 부엌에 가서 밥을 좀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밥통에 자물쇠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내가 이제 밥도 마음대로 못 먹는 신세가 되었구나. 그 생각에 한동안 울었어요. 아들이 집에 올 때면 상황이 달라졌어요. 며느리는 갑자기 자상해졌고 밥상도 풍성해졌어요. 하지만 그건 아들 앞에서의 연기일 뿐이었죠. 아들이 떠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아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아들 트럭 사주느라 현금이 없는 제가 처량했어요. 화물 트럭이 엄청 비싸요. 점점 건강도 나빠졌어요. 영양실조 때문인지 자주 어지러웠고 밤에는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살도 많이 빠졌죠.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런 상황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에게 말하면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웠고 딸에게 말하면 멀리서 걱정할까봐 참았어요. 그래서 혼자 사귀며 살았죠. 매일 아침이 두려웠어요. 오늘은 어떤 밥상이 차려질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았죠. 식사 시간이 고문 같았어요. 찬밥을 먹으면서도 맛있게 먹는 척해야 했으니까요.
밥 맛있네. 고마워.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죽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아들은 3일 전에 장거리 운전을 나갔고 집엔 며느리와 저뿐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부산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식사 준비됐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식탁으로 갔어요. 그런데 제 앞에 놓인 건 찬밥과 김치 한 조각뿐이었어요. 며느리 앞에는 따뜻한 밥과 몇 가지 반찬이 있었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얘야, 나도 좀 데워줄 수 있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찬밥이 건강에 좋다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 바빠요. 제가 오늘 친구들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죠.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찬밥은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몇 숟가락 뜨다가 결국 포기했죠. 다 드셨어요? 그럼 저 갔다 올게요. 며느리는 제 밥그릇을 쳐다도 안 보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더 심해졌어요. 며느리는 아예 제 밥을 차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밥통과 김치만 내놓곤 했죠.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알아서 드세요. 제가 매번 차려드리기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밥을 퍼서 먹었어요. 반찬이라곤 김치뿐이었는데 가끔은 김치조차 없을 때도 있었어요.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통들이 가득했어요. 하나를 열어보려는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제 반찬에 손 떼지 마세요. 어머니 것은 따로 있잖아요. 그 말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순간 저는 이 집에서 완전히 소외된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구박받는 신세가 되었나 싶었죠. 아무 말도 못하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매일 아침이 두려웠어요. 오늘은 어떤 밥상이 차려질까? 아니, 밥상이라도 차려질까 걱정하며 잠에서 깼죠.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부엌으로 갔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바빠서요. 냉장고에 밥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런 날이면 저는 물에 밥을 말아 김치를 조금 넣어 먹었어요. 가끔은 김치조차 없어서 그냥 물밥만 먹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났어요. 어려서 배고팠을 때 그때 먹던 물밥. 하지만 그때는 가난해서 그랬지. 이렇게 며느리 때문에 굶어본 적은 없었어요. 점점 몸이 약해지는 걸 느꼈어요. 살도 빠지고 기운도 없어졌죠. 아들이 집에 올 때면 억지로 기운을 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도 눈치챘나 봐요. 어머니 왜 이렇게 살이 빠지셨어요? 밥은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잘 먹고 있어. 나이 들면 살이 빠지는 거야.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아들에게 실상을 말할 수 없었어요. 가정이 깨질까봐,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나빠질까봐 두려웠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배고픔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았죠. 그럴 때면 몰래 부엌에 가서 밥 한 술이라도 더 먹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밥통에 자물쇠를 채워놓은 걸 발견했죠. 그때의 충격이란. 이제 밥까지 통제당하는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딸 지희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멀리 미국에 있는 딸이 걱정할까봐, 또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괜히 마음만 아플까봐 참았어요. 대신 전화할 때마다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죠. 엄마, 정말 잘 지내세요?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요. 그래, 잘 지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매번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전화를 끊고 나면 한참을 울었죠. 건강도 점점 나빠졌어요. 영양실조 때문인지 자주 어지러웠고, 밤에는 배가 고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낮에는 기운이 없어서 거의 움직이지 못했죠.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누워있기만 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저를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을 내더라고요. 어머니, 왜 그렇게 누워만 계세요? 좀 움직이시면 어떨까요? 제가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미움받는 존재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만 났죠. 아들이 집에 올 때면 며느리는 돌변했어요. 갑자기 자상한 며느리가 되어 저를 살뜰히 챙기는 척했죠. 밥상도 풍성해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어요. 하지만 그건 아들이 있을 때뿐이었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들 앞에서는 온갖 반찬을 내놓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어요. 아들이 떠나면 다시 찬밥과 김치뿐인 생활로 돌아갈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절망에 빠졌어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죠. 가족들에게 짐만 되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냉대,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멀리 있는 딸. 모두가 저를 버린 것만 같았어요. 어느 날 밤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돌아가신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남편과 대화하듯 중얼거렸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다고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들에게 말을 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가정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죠.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해 볼까? 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태도를 생각하면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더는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아들이 일주일 출장을 떠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집안 분위기가 무거웠죠.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평소에도 그랬지만 오늘따라 더 심해 보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갔어요. 아들이 없을 때는 항상 그랬듯이 찬밥과 김치 한 조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요. 점심이랑 저녁은 알아서 챙겨 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하루 종일 혼자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외로움이 몰려왔죠. 하지만 표정 관리를 하며 대답했어요. 그래, 잘 다녀와라. 며느리는 화장을 하러 갔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찬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입에 넣은 밥이 돌덩이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김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자세히 보니 김치가 상해 있었어요. 곰팡이까지 피어 있더라고요. 얘야, 이 김치 상한 것 같아. 부엌 쪽으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잠시 후 며느리가 화장을 다 하고 나왔어요. 제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며느리야, 이 김치. 하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끊고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나가봐야 해요. 김치가 싫으면 드시지 마세요. 며느리는 그 말을 남기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죠. 저는 밥상을 엎어버렸어요. 그 소리에 며느리가 돌아봤어요. 놀란 듯한 표정이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니?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높아졌어요. 그녀의 눈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그동안 찬밥 주고 반찬도 제대로 안 주고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니? 나는 네 시어머니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거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찬밥을 드렸다고 그러세요? 오늘도 그랬잖아. 그리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어요. 그리고 평소에는 항상 따뜻한 밥을 드렸잖아요. 아니, 네가 나한테 찬밥 준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반찬도 점점 줄어들고. 어머니, 그건 어머니 건강을 생각해서 그랬어요. 짜고 기름진 음식은 좋지 않다고 하셔서. 그래. 그럼 네 밥상은 왜 늘 풍성하던? 나만 차별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매일 밥 차려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도 살고 싶어요. 제 인생도 있다고요. 어머니 때문에 제 삶이 없어졌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며느리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걸까요? 뭐라고? 내가 네 인생을 망쳤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맞아요, 어머니. 제가 하고 싶은 일도 많았고 꿈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 모든 걸 포기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건 네가 선택한 거 아니니? 왜 나한테 그래? 지태 씨 의견이었어요. 거의 강요에 가까웠어요. 제가 어떻게 거절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 네 인생이 있지. 하지만 나는 너의 시어머니야. 가족이라고. 가족끼리 이렇게 대하는 게 맞니? 제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죠. 가족이요? 어머니는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들 내외의 삶을 존중해 주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는 항상 우리 삶에 간섭하고 비판하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항상 너희를 위해. 어머니, 그게 저희를 위한 거였나요? 저희 삶을 존중해 주신 적이 있으세요? 당연히 존중했지. 내가 언제 너희 삶을 무시했니? 어머니, 제가 요리할 때마다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고 청소할 때도 이거 닦아라 저거 닦아라. 제 방식은 전혀 인정해 주지 않으셨잖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제 행동이 잘못됐던 걸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난 그저 너희와 함께 살고 싶었을 뿐이야. 너희를 도와주고 싶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희 생활에 자꾸 간섭하셨잖아요. 제 요리가 맛없다느니, 집안일을 제대로 못한다느니 매일 비판만 하셨어요. 저는 이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없었어요. 그건 다 너희를 위해서였어. 너가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어머니, 그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 방식이 저희에겐 큰 스트레스였어요. 어머니의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다 보니 제 삶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내가 그렇게 했었니? 난 정말 몰랐어. 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죠. 제 마음만 앞세우고 며느리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방이 빙글빙글 돌더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대로 쓰러졌죠. 어머니, 어머니,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죠. 눈을 떴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분명 병원이었죠. 아들과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둘 다 눈이 붉어 보였어요. 많이 울었나 봐요. 어머니 정신이 드세요.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니? 제 목소리가 잠겨 있었어요. 목이 너무 말랐어요. 병원이에요, 어머니. 어제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 사람이 119에 전화했어요. 저는 급히 출장해서 돌아왔고요. 아들의 설명을 들으며 어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며느리와의 다툼, 그리고 쓰러진 일.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영양실조와 스트레스로 인한 탈진이래요.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에 걱정과 혼란이 섞여 있었어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며느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니야, 나도 잘못했어. 우리 모두 잘못한 거야.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 말에 아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들의 질문에 저와 며느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죠. 그리고 모든 걸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찬밥, 반찬 없는 식사, 냉대.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어요. 아들아, 사실은 너가 출장 가면 얘가 나한테 찬밥만 주고 제대로 된 반찬도 안 줬어. 때로는 밥통에 자물쇠를 걸어놓기도 했고.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을 이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나도 너무 힘들었어. 어머니가 계속 간섭하고 비판하셔서.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여러 번 바뀌었어요. 놀람, 분노, 슬픔, 죄책감.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집에 있을 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행동하셨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 사이가 나빠질까봐, 가정이 깨질까봐 걱정됐어. 넌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어.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네요. 어머니의 고통을 알아채지 못하고, 아내의 어려움도 몰랐고, 난 뭘 한 거지? 아들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며느리도 울면서 말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제 스트레스와 불만을 어머니께 풀어서.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셋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죠. 병실에는 우리의 흐느낌 소리만 가득했어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할 것 같아. 우리 모두 잘못이 있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야 해.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잘할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며느리의 손이 따뜻했어요. 나도 미안해. 너희 생활에 너무 간섭했던 것 같아. 이제부터는 너희의 공간을 존중할게. 제 말에 며느리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보였어요. 저도 더 관심을 갖고 가족을 돌보겠습니다. 출장을 줄이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겠습니다. 둘 다 죄송하고 미안해요. 아들이 우리 둘의 손을 함께 잡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이야기를 나눴죠. 병실에서의 그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니 퇴원하시면 우리 모두 함께 여행을 가는 게 어떨까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의 제안에 며느리도 동의했어요. 그래요, 어머니. 바닷가로 가요. 어머니가 바다를 좋아하셨죠? 며느리의 말에 저는 감동했어요. 제가 바다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다니. 그래, 좋아. 우리 함께 가자. 제 대답에 두 사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우리 가족의 생활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 노력했죠. 아들은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출장을 줄였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죠. 처음에는 아들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안해졌죠. 며느리도 변화를 결심했어요. 그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떨쳐내기 위해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죠.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을지, 시어머니인 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니, 제가 일을 하면 집안일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큰 변화였거든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죠.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 하지만 힘든 일은 하지 않을게. 괜찮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안도의 빛이 보였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아침 식사 준비는 제가 했어요. 며느리가 출근하기 전에 따뜻한 밥과 국 몇 가지 반찬을 준비했죠. 처음에는 며느리가 어색해하며 제가 할게요. 라고 했지만 점차 제 도움을 고마워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퇴근 후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아 하루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며느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처음에는 대화가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며느리의 회사 생활, 동료들과의 관계, 업무에서의 어려움 등을 들으며 저는 며느리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가끔 조언을 해주기도 했죠. 그럴 땐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제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역시 어머니 경험이 대단하세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고충도 알게 되었고 제 마음도 전할 수 있었죠. 며느리가 겪는 직장에서의 어려움,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스트레스를 알게 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도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아들도 변했어요.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장을 봐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엄마 뭐 사올까요? 라고 물었지만 점점 자신감을 갖고 장을 보기 시작했죠. 어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어떠세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들이 이렇게 요리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새롭고 감동적이었죠. 그래, 오랜만에 우리 아들 요리를 맛보는구나. 정말 기대되네. 함께 요리하며 웃고 떠들었어요. 아들의 서툰 칼질, 며느리의 조언, 제 잔소리가 어우러져 부엌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죠.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며 우리는 가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들이 오갔죠. 미국에 있는 딸 지희에게도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걱정하며 울더니 이제는 매주 영상통화를 해요. 딸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요. 엄마, 이제 좀 얼굴색이 좋아 보여요.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 이제 다 잘 지내. 너도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해지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물론 가끔은 의견 충돌도 있었어요. 오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어머니, 제 생각은 이런데 어떠세요? 그래, 너의 생각도 일리가 있구나. 하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다 보니 갈등도 쉽게 해결됐어요. 때로는 타협점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기도 했죠.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 주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니 우리 가족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찬밥은 없었고 항상 따뜻한 밥과 정성스러운 반찬이 식탁에 올랐죠. 매 끼니가 우리 가족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특별한 시간이 되었어요. 어머니, 이 반찬 어떠세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만들어 봤어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제 취향을 고려해 요리를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정말 맛있어. 손맛이 늘었구나. 이제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칭찬을 들은 며느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죠. 아들도 변했어요. 이제는 주말마다 우리를 데리고 나들이를 가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며 제안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곤 해요. 어머니 오늘은 산책 갈까요? 단풍이 정말 예쁘대요. 며칠 전에 동료가 다녀왔는데 정말 좋았대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산책을 하며 나누는 대화, 풍경을 감상하며 느끼는 감동, 함께 찍는 사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족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 주었죠. 저도 변했어요. 이제는 며느리의 생활을 존중하려고 노력해요. 간섭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해주죠. 며느리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아가, 혹시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너의 시간도 중요하니까 무리하지 말고. 며느리는 고마워하며 저를 안아줬어요. 그 포옹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든든해요. 제가 어머니께 큰 힘을 얻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물론 아직도 가끔은 의견 충돌이 있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가끔은 예전의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 생각하면 그 아픔도 감사함으로 바뀌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 같아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고통이 우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대화하려는 의지,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특히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알 수 없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며느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세요. 참는 것도 좋지만 너무 오래 참다 보면 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용기를 내어 대화를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나의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하다 보면 미처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요. 실수할 수 있고 서로를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서로 용서할 줄 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기다려져요.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죠.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 시간에 나누는 소소한 대화가 하루의 활력소가 되죠. 점심때는 가끔 아들이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해요. 저녁에는 모두 모여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죠.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특별하게 느껴져요.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서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매일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희망을 잃지 마세요. 변화는 가능해요. 우리 가족이 그랬듯이 여러분의 가족도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단, 그 변화는 혼자서는 이룰 수 없어요.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늙었다고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우리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제가 72세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그 소중함을 잊지 말고 매일 조금씩 표현해 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손길.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사랑을 만들어내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랬듯이 여러분의 가족도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노력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해요. 건강한 나 자신이 있어야 건강한 가족 관계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